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카카오뱅크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우선 위에 카카오 심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뱅크의 B는 나를 뜻하는 I를 넣어 내가 중심이 되는 은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과 은행의 만남이 더 쉽게 더 자주 일어나고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일상 속 어떤 순간에도 유용한 내가 중심이 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에 K뱅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터넷 전문 은행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범 이후 빠른 자산 증가와 향후 행보를 위해서 5천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9월 완료했으며 출범 후 약 3개월 동안 수신 규모 4조 2천억, 여신 규모 3조 3,900억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5천억 규모의 두 번째 유상증자를 완료하며 납입 자본금이 1조 3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2일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면서 드디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상호 명칭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최초 상호는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일 상호를 주식회사 카카오뱅크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상장일은 2021년 8월 6일 어제입니다. 저도 공모주 청약을 해서 KB증권에서 6주 정도를 당첨받았는데요. 감사하네요. 카카오뱅크는 제가 봤을 때는 시대도 잘 탔지만 가장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 편의점 ATM기나 모든 은행의 ATM에서 입출금이 무료였다는 게 획기적이었습니다. 저도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입출금이 무료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게 되거나 그 외에 가끔 급하게 입출금을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요. 은행권 카드는 ATM에서 출금 시 타행에 대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나오게 되면서 해당 혜택이 주였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럼 카카오뱅크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다음과 같이 다트 사이트에서 카카오뱅크를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사업 보고서를 열람해 봅니다. 해당 페이지의 좌측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사의 개요도 있고요. 재무에 관한 사항, 사업 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부분, 주주에 관한 부분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사의 개요를 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내용을 봅니다. 세 번째로 재무에 관한 사항을 봅니다. 우선 회사의 개요를 보면요. 회사의 명칭을 보시고 찾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카카오뱅크의 사업 보고서가 맞네요. 그리고 2017년 4월 5일 은행업 인가를 득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도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카오뱅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전문 은행, 금융 플랫폼 사업이 가장 눈에 띄네요. 즉 카카오뱅크는 일반 은행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을 갖춘 기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둘, 사업의 내용을 봅니다. 사업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사업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따르면 코비드19가 촉발된 2020년 상반기 동안 모바일 뱅킹의 일평균 이용 금액은 전년 연간 대비 1.9조 약 25.5% 증가했으며 간편 송금 서비스는 880억 원, 약 37.5% 증가하면서 금융 서비스 내에서 이용 점유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용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즉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위축되는 분야가 아니라 확대되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원화 예수금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말 점유율이 1.2%, 2019년 말 2.1%, 2020년 3분기 말이 2.2%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화 대출금 또한 점유율이 2018년 말 6%, 2019년 8.4%, 2020년 3분기 말 9.1%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다른 회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기기 위한 시도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 100% 모바일 기반의 혁신 UX. 두 번째로 유저 중심의 상품 및 선택. 세 번째로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하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철학이 다트에 적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은행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상 속에서 더 편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 영업 현황을 정리해보면요. 크게 비즈니스 부분과 플랫폼 비즈니스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카카오뱅크는 일반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플랫폼 기업이 목표 및 사업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뱅크 비즈니스는 예금, 대출, 외화송금, 지급결제 등등이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주식계좌 개설, 제휴사 대출 추천, 제휴, 신용카드 등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셋, 재무에 관한 사항을 봅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하나,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 구조, 유동성과 지급 능력,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손익을 나타내는 회계 문서를 말합니다. 즉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달성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의미하는데요. 당해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현금성 자산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손익계산서가 이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1년간 이익은 손익계산서로 표시되지만 이익이 났다고 현금이 반드시 플러스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현금이 고갈되면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할 뿐더러 종업원의 급여도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현금이 없으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설명한 세 가지 재무에 관한 사항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 꼭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하고 아셔야 됩니다. 우선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산을 유심히 봅니다. 우선 자산 총계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3기가 12조, 제4기가 22조, 제5기가 26조로요. 참고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입니다. 자산에서 자본의 비율이 부채보다 높아야 안정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트에 가시면 전반적인 부채와 자본에 대한 사항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영업이익인데요. 제3기는 적자지만 현재는 흑자 전환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괄호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즉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을 때 이처럼 괄호로 표기합니다. 단기 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트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를 보면 되는데요. 현금흐름표는 보는 이유는 투자해도 되는 기업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단기 순이익과 현재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여겨지면 이익의 질이 낮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비중 중에서 현금 결제가 아닌 매출 채권의 비중이 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항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요약 재무제표 정보도 제공하니까요. 아래처럼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목 내용 중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2020년 앱을 개편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햇살론, 제휴 신용카드, 26주 적금 위드 제휴사, 카카오뱅크 미니, 오픈뱅크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연말 기준 수신 23조 5조 원, 여신 20.3조 원을 달성하였고 1,490만 명의 고객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재무적인 성과로는 전년 대비 999억 원, 약 729.2% 상승한 1,136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2020년 말 연간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은 2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원, 약 17.3% 증가하였고 원화 대출금은 견조한 고객 기반과 혁신, 금융상품 출시 등에 힘입어 가계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5.4조 원, 약 36.5% 성장했다고 하네요. 또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감사의견이 적정이네요. 참고로 감사의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적정, 한정, 부정적, 의견 거절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하나, 적정은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적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한 뜻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한정은 검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 부적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넷은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그리고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은 아래 3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한국이 최초 주식시장 상장 인터넷은행. 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 셋, 일반 은행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을 탑재하고 금융 플랫폼을 발전시킬 기업.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카카오뱅크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상 속에서 더 편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상장일은 2021년 8월 6일이고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이자 한국 최초의 주식 상장 인터넷 은행입니다. 셋,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 전환으로 발돋움했으며 금융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고 앞으로 금융 플랫폼 기반화에 발전한 기업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